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래서 확진자가 줄었다고 계속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럽 확진자를 시작으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역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인데 현재 확산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분이 5월 2일 날 증상이 발현했기 때문에 사실 연휴 전에 발생하신 거죠. 예. 그리고 해외 유입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공항 검역에서 걸러지기도 하고 자가 격리를 하긴 하셨지만 모든 분들이 검사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유학생들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분들도 아마 2차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됐을 확률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제 클럽을 가셨고 클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 방향으로 바뀌니까 조금 안심하고 많이 또 방문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 클럽뿐 문제가 아니라 다른 클럽이나 다른 다중시설에서도 분명히 조용한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가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관련 내용인데 34명, 상당히 늘어난 숫자고 이 중에 지역 감염이 26명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숫자가 더 늘어날 상황이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매일매일 숫자가 증폭이 되고 있고 또 5월 2일부터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 잠복기에서 환자 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예. 4일, 5일에 그 클럽을 들렸던 분들한테도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주, 2주 동안 계속 확진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에서 어쨌든 이 클럽 한 7천여 명 정도 되는 분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뭐 명부가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아무래도 뭔가 동선이나 신원 공개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클럽이라는 곳이 본인들의 어떤 신분을 조금 꺼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자 수 중에는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신고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개인 정보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문제는 본인이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이 감염이 되죠. 그럼 그중에는 취약계층의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노약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이 열심히 국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대구 사태 같은 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진 신고를 우리가 열심히 바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클럽을 방문한 분들도 그렇고 지금 확진자 나오는 걸 보니까 서울의 콜센터 직원도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이게 혹시 또 병원 내나 그런 콜센터 내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콜센터 직원도 근무를 하셨고 병원 직원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접촉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콜센터나 병원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이 코로나19의 특징상 증상이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양평군의 확진자 같은 경우는 강남구 소재 수면방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역시 신원 공개, 뭐 동선을 이야기하는 걸 꺼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방역 당국에서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장소 자체가 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또 그쪽에서 계신 분이나 클럽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면역이 약한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8일이죠. 8일에 20대 여성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면서 이제 제주도는 청정구역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클럽 관련 확진자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제주도가 이제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갔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와서 클럽에 왔던 분에 의해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셨는데 그 확진자도 증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예. 하지만 뭐 제주도에서 2주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니까 주변 분을 통해서 밀접 접촉자나 관계 있는 분들은 네,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26명이 지역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울 14명, 경기 6명, 그리고 인천 3분, 그리고 대구, 충북 2분, 제주도 저희가 방금 전에 말한 1명까지 추가가 된 상황인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더욱더 방역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클럽인데 전국에서 다 오셨거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에 있는 다중시설이나 이런 클럽 같은 곳에 이 클럽만 아니라 여러 군데 클럽에서 다 아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어렵겠지만 서울에 있는 유흥시설이나 그런 클럽이 집중한 곳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셔야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외 유입에 의해서 저는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시더라도 자가 격리를 풀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하고 자가 격리를 해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클럽 관련해서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뭔가 추가로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가 다른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나오고 또 날씨도 더워지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마스크 착용이 상당히 좀 느슨해졌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시면 마스크를 안 하고서 외출을 하시는 분도 많고 식당에 가면 뭐 다들 안 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며 식사를 하는데 이 마스크가 정말 중요성을 이번에 많이 알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야 되고 특히 다중시설 이용할 때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오늘부터 이제 종교시설에 이제 많이 예배를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딱 예배만 참석하시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최단기 시간으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국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방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흥시설이 굉장히 사각지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는 조금 철저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쪽에 대해서는 좀 방심을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을 뭐 언제까지 무기한 이렇게 저희가 금지할 수는 없을 거고 코로나19와 같이 가면서 최대한 방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자세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도 국가에서 꼭 필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리고 감염 경로나 추가 확진자를 막으려면 감염원에 대한 뭔가 정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는 용인 66번 환자가 유일한 감염원일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개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결국에는 해외 유입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봐야 될까요? 이분도 5월 2일 날 연휴 때 이제 클럽을 가셨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날 이분뿐 아니라 한 2명 이상이 더 증상이 있던 분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나 또 직장 동료분도 이분과 접촉을 안 했죠. 연휴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도 확진이 되셨어요. 그 말은 뭐 직장에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확진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는 감염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국내로 입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국하시는 과정에서 검역뿐 아니라 아까 자가격리 하신 분들을 자가격리 해제할 때 꼭 전수조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무증상 감염이 지금 많게는 10배, 막 55배까지 나오죠. 예, 그런 맞습니다. 거를 고려를 해서 검사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클럽 집단 감염 소식 들으면서 학부모분들이 걱정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13일부터 고3들이 등교를 다시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등교 수업 개학 날짜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는 일단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일 남았습니다. 수요일부터 고3이 이제 순차적 등교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정부 발표가 없는 거로 봐서는 아마 등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는데 뭐 고4이라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근데 만일에 등교를 한다면 조금 수업을 처음에는 오전 수업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는 가능한 안 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고 문제가 만일에 발생한다면 무조건 등교를 하지 말아야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환자 추세를 좀 보고 국가에서 한 3일 정도 남았지만 조금 우리가 어떤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책을 조금 고려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지금 개학 자체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재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고도 필요하다, 저학년들. 네, 예. 저학년들을 지금 뭐 수업도 하고 식사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 사이 이제 10세 미만의 그런 어린아이들이 해외에서 많은 조금 안 좋은 병이 나타나고 있죠. 그랬죠. 예. 다발성 뭐 염증 그 질환처럼 가와사키랑 유사한 질환이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들은 증상이 약하고 대부분 중환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이 병이 생기면서 지금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일에 확진자가 많이 늘게 되면 이 서울 같은 수도시설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주를 좀 잘 관찰을 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개학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생활 방역이라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점들 특히 주의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산 클럽과 이번 이태원 클럽 차이는 마스크 차이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느슨해지셨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인지를 해주시고요. 정부에서도 이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KF80이나 그 치과용 덴탈 마스크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셔서 마스크를 정확히, 그러니까 철저하게 착용하는 게 중요해요. KF94를 썼다 벗었다 하는 것보다는 덴탈 마스크라든지 KF80을 수업 시간에 꼭 착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훨씬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일반적인 다중시설을 이용하실 때도 꾸준히 잘 착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